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시각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시각 디자인 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 시간 것을 좀 정리를 한다면 항상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뭔가를 배울 때는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하고 배웠던 것을 그대로 시험 보는 날 그냥 배웠던 거 그대로 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 디자인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디자인 공부는요 상당히 창의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웠던 이 상황과 변하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스스로 맞춰서 해결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각 디자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스케치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아이디어 스케치 점수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뭐 몇 점이다 정한 건 없지만 합격 당락을 아주 좌지우지할 정도, 그러니까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 시각 디자인은 다른 거에 비해서 무엇이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에서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시각 디자인이 뭔지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제 시각 디자인 개론 강의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들기 위한 뭐 그런 거 보기 좋게끔 이런 말 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죠, 그죠? 자, 시각 디자인의 가장 핵심, 물론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러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시각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뭐 하는 거죠? 디자인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죠. 그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통을 잘한다, 못한다, 인간은 잘 못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선생님의 겉사람, 외모가 있는 반면에 선생님 안에는 마음, 속사람이 있죠. 그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슬프거나 기쁜 감정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과 달리 속사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사람의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우리 속담이 있듯이 사람 마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많은 부분 그 외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겉과 속이 좀 되게 다르거든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선생님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가운 척 하는데 속으로는 재수없어 할 수 있어요. 아이 죽어라 막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겉으로는 인상 이렇게 쓰고 있는데 속에서는 난 너무 좋아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좀 겉과 속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해서 소통하다 보면 상대방이 본의 아니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기분 나쁘거나 잘못 이해해서 오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아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관찰을 통한, 그래서 문제 인식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렸다든가 어떤 표현을 잘해서 그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어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부죠. 소통하는 것이.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하는 커뮤니케이션. 자, 커뮤니케이션 종류는 어떻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수단도 많고 방법도 많고 대상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에서의 시험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시험을 본다 그랬었죠? 광고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데, 자, 디자인에는 어떤 기획하는 업무가 있고 기능하는 업무가 있다 했었죠. 근데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라는 시험은 기능적인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 작업도 보지만 70% 이상은 뭘 보는 시험이라고요? 디자인, 바로 기획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즉 얼만큼 주어진 시험 문제에 요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보를 잘 전달해내는지 뭘 보겠다는 거죠? 즉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광고, 커뮤니케이션, 기획 능력을 평가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 자,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하고 싶은 사람의 대상의 마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 욕망, 니즈,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벽면 뒤를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투시라고 하죠. 투시.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훔쳐보는 거를 우리는 투사라고 합니다. 자, 투사라는 게 무슨 뭐 초능력이 있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주인공이 여자들의 그 마음속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너무 좋은 남자가 된 거죠. 그 사랑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뭐 그게 뭐 영화 속에서 이야기지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소통을 연구하고 있고 소통을 가르치고 있지만 뭐 100% 이렇게 다 뭐 소통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조차, 정작 저조차도 이 소통이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매력을 느껴요. 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왜 헤어지죠? 다르기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헤어지게 되는 이유, 왜 그런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과 자식 간에, 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이러한 어떤 소통들이 우리가 잘하느냐, 못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매일 싸우거든요. 싸운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싫고, 이제 물론 나중에는 싫어져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싫어서 싸운다기보다는 대부분이 뭐해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해를 해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근데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소통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그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 또는 뭐 역지사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100%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을 남자가 100%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낳고 임신했을 때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남자들이 그냥 생각을 통해서 그냥 대충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실제 얼마큼 어려운지 힘든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임신한 부인에게 목숨 바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임신한 여자들의 어떤 고통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장치가 있어. 그래서 배에다가 임신했을 때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달고 남자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생활을 해봤습니다.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이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있거든요. 남자들 자지러집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참 그러한 체험을 한 남자들은 임신한 자기 부인에게 일반적으로 해보지 않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잘한다라는 이런 어떤 연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공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랑 소통을 잘하려면 어렵지만 남자들을 공감해야 되고요. 남자들이 여자와 소통을 잘하려면 어렵지만 사실 불가능해요. 어렵다기보단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의 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그 아이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은 상태, 이제 40대의 이 나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저의 기준으로 보여주는 저의 아이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야. 공부하기 싫어해, 게임만 해, 학교 가는 거 싫어해.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와 소통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와? 잔소리가 나오겠죠. 물론 나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우리 아이는 지는 지대로 좀 최선을 다해 지는 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막 저질러 버리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거 듣고 잔소리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나는 얘를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얘는 받아들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도리어 관계의 이 소통에 불통이 되므로 서로 기분 상하면서 도리어 좋지 않은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와 소통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역지사지. 이거는 어떤 거냐? 나의 이 지금의 나이에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이로 돌아가 보는 거죠? 나도 중학교 2학년 때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의 조용우 선생은 어땠을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말이야.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진짜 완전 별로였어요. 뭣도 없었고, 정말 이것도 아니고, 공부도 정말 못했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했던 정말 바보 같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로 딱 돌아가 보면 그때의 나보다 우리 아들이 지금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 전혀 스트레스 받지를 않아. 왜? 그 나이에는 그 모습이 정상이니까. 아니, 중학교 2학년이 게임 좋아하지 그러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나? 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공감하면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못 내고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수준에서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당히 오감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물한 개구리예요.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요즘에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접하지만 그것 또한 남이 다 보는 내용들 정도의 수준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나의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물론 다행히 내가 해본 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디자인해야 할 때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보지 않은 애가 연애를 잘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아무리 디자인 할아버지라도 디자이너가 해보지 않고 접하지 않은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디자이너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나 잘 그려주고 이런 거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우리 일을 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맞춰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에 있어서 가장 방해거리는 뭐냐 그러면은 남이냐? 아니에요. 나예요. 내 생각. 나의 어떤 얄팍한 경험,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나의 무지, 이런 것들이 소통에 항상 문제야. 우리 아이와 소통할 때도 우리 아이 탓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시각 디자인을 연구하고 또 이런 걸 생활 속에 한번 접목시켜보고 해보니까 모든 어떤 소통에서의 문제, 소통에서의 어떤 그 문제는 누구의 탓이었냐 보니까 다 내 탓이더라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어떠한 상황들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소통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때는 나의 생각을 전복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문제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생각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막 고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시간도 더 들고 돈도 더 들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까 얘기했죠. 니즈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우리 디자이너들 특히 시각 디자인 쪽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래. 선생님 저 그림을 잘 못 그린다. 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을 물론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걸 통해서 시험을 보지만 그림을 잘 그려서 붙는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험은 진짜 미술학원을 막 3년씩 막 입시미술, 편입미술 막 3년 이상씩 한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요. 현직 디자인 일을 하는 분들도 그냥 수두루룩 떨어집니다. 반면에 선생님 카페에 이제 합격 후기가 있거든요. 후기를 보면은 이런 댓글 되게 많아요. 뭐 어떤 친구는 이래요. 저는 개손인데, 개손. 욕 같죠, 그죠? 그림을 그렇게 못 그린다는 얘기야. 저는 졸라맨 정도의 수준의 그림을 그렸는데 합격했어요. 뭐 조용우 선생님 뭐 덕택이에요. 이러는데 저 덕택은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하튼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그림을 일부러 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잘 그리면 도움되죠. 과거에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4시간이었지만 최근엔 몇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2시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시간 동안에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그림만 그리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림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기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여라 이거죠. 그러면 2시간 안에 보통 4개, 5개의 스케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니? 기획서까지 작성을 하는데 달랑 2시간을 줬다? 그럼 이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훈련을 하기 이전에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이 시각 디자인이 무엇이냐부터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가 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해보면 알겠지만 그림을 못 그려서 힘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지에 대한 자괴감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 저는 이런 생각이 안 들죠? 라고 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닙니다. 단순히 뭐냐. 문제인식을 더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또 아는 지식이 더 많고 또 물론 제가 매일 이걸 강의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 개념이 서 있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지사지. 그러니까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냥 그림이나 잘 그리면 붙여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 시각 디자인의 핵심이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을 어떻게 함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그러한 분야가 뭐다? 시각 디자인 분야예요. 그죠? 그래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왜 안 난다? 왜 소통을 못 한다? 이런 거에 가장 핵심 문제는 누구다? 나다, 나. 나의 어떠한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좀 배제하고 나는 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디자이너들이 되게 잘난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문제인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는 뭐 괜찮겠지 하는 거에서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 왜? 문제만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디자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해야 할 일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고 알아내는 것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히 기획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획은 첫 번째 단계 문제인식이라는 걸 해요. 문제인식. 자, 문제인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유한하잖아요. 코로나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요즘에 이제 뭐 학폭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슈가 되면서 막 이러고 있죠. 선생님 과거 저 중학교 때는요, 학폭이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들이 더 폭력적이었어요. 엄청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루도 안 맞은 적이 없어요. 발바닥, 손바닥, 뭐 허벅지부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폭력적인데, 물론 뭐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한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거지만 지금은 상상도 못할 문제들이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선생님이 때리면 막 구속까지 되고 막 이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더 나쁜 시대인가? 살기 안 좋은 시대인가? 그게 아니에요. 범죄율이라는 게 있죠. 범죄율이라는 게 지금이 높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범죄가 더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거나 뭐 또 이렇게 성추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선생님 예전에 버스 타면은 매일 성추행하는 거 매일 봤었고요. 아이들 실종되는 거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안 찾아주고 별로 크게 그걸 문제인식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범죄로 등록이 돼야 범죄율이 되는데 안 잡아주니까 범죄율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범죄는 되게 심각했었어요. 과거에는. 요즘 봐봐요.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갇히고 했던 일들이 옛날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도 경찰서에서는 다 사건으로 받아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범죄율이 짝짝짝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살기 어려운 건가? 아니에요. 그만큼 더 문제인식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문제인식을 아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도 전달할 때 여러분들 똑같이 어떤 부분을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남들이 다 생각하는 거 외에 모르는 부분까지 잡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 그게 바로 창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식이라는 것을 우리 디자이너들은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면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 경험이라고 했었죠. 자료는 다른 말로 뭐로 간다? 정보 또는 경험이죠.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했었죠. 그죠? 사람은 되게 경험이 한계를 갖고 있죠. 저도 자료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는 제가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수집부터 합니다. 자료 수집. 그래서 좋은 음식이 나오려면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면 좋은 뭐가 있어?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자료 수집하는 게 잘해야 돼요. 자료 수집을. 그림 잘 그려서 디자이너가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대. 공부는 안 하고 그림만 그린대. 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저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림 그려야죠. 그런 친구들은. 그림을 잘 그리면 디자인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도움은 돼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되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도 안 돼요. 똑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의 어떤 천재성도 좀 필요한 그런 업무를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려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 나도. 그냥 그림을 잘 그리려면 다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지금 시각 디자인 강의가 전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컬러리스트나 이런 미술 교육은 그냥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가서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교정해주고 이런 거면 되는데 시각 디자인 이 시험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왜? 이해시켜야 되고 또 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나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을 하니까 문제 좀 덜한 건데